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차 안에서요, 운전하다 보면 항상 밀린 전화 통화만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네. 오랜만에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을 듣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나만의 음악 감상실에 그렇게 좋은 있다.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걸 이제 알았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 고 박사님이 항상 이 전화하시느라고 말이죠. 각종 섭외 전화하시죠. 뭐 또 딸 또 챙겨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시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차를 얻어 탔을 때 우리 고 박사님이 참 이 음악 듣는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음악 다방을 발견하셨군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음악 들으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아니, 그 마음 자체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이런 걸 또 새삼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수, 마음의 힐링 지수가 좀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음악도 이 계절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봄에는 뭐가 좋아요? 아, 봄에는 또 시작하는 그 만물의 그렇죠. 이런 웅장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로. 저는 추천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여름. 여름은 진짜 뭐냐면 해도 이제 햇빛이 반짝반짝 질러주는 맛이 있잖아요. 네. 바로 락. 락. 네. 오, 락 괜찮아요. 네네네. 락도 좋고 뭐 힙합도 좋고. 네네네. 네, 여름에 어울릴 것 같고. 자, 그럼 가을. 가을은 겨울 약간 차분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울림도 있고 차분한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재즈 추천합니다. 재즈. 네.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얹어서 소울 음악도 같이 버무려 갖고 김장남 구듯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오, 우리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맞아요. 오늘 사실 모실 네. 분이 또 기다리고 자,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음악 이야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방금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이 재즈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분들이 바로, 인생이 재즈예요. 그리고 재즈가 인생입니다. 자, 재즈 is my life를 외치시는 두 분이에요. 재즈 보컬리스트 임미성,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자 작곡가 우리 허성우 두 분 오셨습니다. 박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임미성이고요. 코리안 포에틱 재즈의 공동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재즈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싶은 재즈 피아니스트 허성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분은 보컬이시고 한 분은 이제 피아노시고 네. 그럼 많이 공연도 같이 다니시고 한 네. 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팀을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원래 작곡가로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네. 그 창작곡에 제가 굉장히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창작곡으로 가지고 한번 공연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로 쭉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잠깐 우리가 사실 두 분 얘기를 같이 들어야 돼요. 네. 이거는 임미성 우리 네. 재즈 보컬 네. 님의 말씀이시고, 네. 허성우 님께서는 그 만난 어쩌다가 만난 거예요? 예, 그걸 서로 다르게 얘기할 게 있나요?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게 있죠. 왜 서로 다른 소리 하고 어떻게 들어보죠? 저희가 2004년도에 프랑스 칸느 스페이스 캠프라는 곳에서 네.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남을 계기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아, 해외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같이 만나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이 귀한 두 분을 모시면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네. 자, 아마 우리 이참에 재즈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재즈 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재즈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자기 무식이 탄로날까봐. 괜히 얘기했다가 모르니까 자세히. 그쵸. 저도 재즈 늘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재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즈가 어떤 음악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네네, 본격적으로. 네. 근데 조금 편하게 또 말씀하실 또 분이셔서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예, 재즈는 어떤 음악입니까, 선생님? 재즈는 사실 저는 황혼의 음악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황혼의 음악? 네. 예.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어디 가나 재즈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경음악으로서 우리가 감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감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먼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는 자기 연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기교라든가 이런 데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 들면서 주위에 더 귀를 기울이고 되고 테크닉보다는 뭔가 멤버 간들 간에 서로 앙상블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 앙상블이 이루어내는 이 조화가 이 굉장한 음악이 이 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앙상블이. 저는 또 재즈 이러면 재즈에 대한 딱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흑인 음악이다, 소울 음악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맞나요? 네. 어떻습니까? 네. 소울이 들어가긴 들어갔겠죠. 네, 네. 뭐 한이 서린 음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속 국악과 네. 또 접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재즈 음악이 우리 이 민족성과도 그렇게 멀지 않다. 예, 가까운 음악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음악과도 연관성이 있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이따가. 네네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김에 우리 허성 작곡가님께 그 작곡가님이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재즈 음악 자체가 주변에서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게 좀 즉흥적인 음악이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자유분방하고. 음악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음악을 작곡을 할 때는 또 다른 곡하고 약간 차별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네. 맞나요? 다른 서양 음악과는 달리 재즈는 우리 이 국악 음악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특징 하나가 악기 간의 주종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간에 민주적인 그리고 서로 간에 독립적인 라인을 서로 형성하면서 그렇게 음악이 교차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화음보다는 멜로디가 더 중요시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또 서로 간에 이제 긴밀한 네. 인터플레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점에서 재즈 음악과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그게 좀 그쵸, 와닿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 그리고 뭐 저기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은 어느 하나가 먼저 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세 개가 아주 그냥 서로 배분하면서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서로 평등하게 이렇게 연주를 나눠서 한다. 그것이 우리 국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재즈 음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더 분량 많이 할 거야 이런 분량 싸움이 없겠네. 민주적인 민주적. 이게 정말. 재즈의 속성 자체가 그걸 갖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보컬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무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컬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마치고 나서 테마를 부르고 나서 각 연주자들이 테마를 또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악기로. 그러니까 모든 연주자들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우리가 재즈 공연 가보면 맞아. 보컬이 주인공 같긴 한데 물론 끌고 나가시는데 중간중간 딱 그 연주자분들한테 시간을 주더라고요.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재즈 이러니까 사실 그 보컬의 그 예. 뭐 이 소리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음률이라고 하죠. 네네. 예, 악기가 내는 그 음률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평등한 거 맞네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동안. 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매력은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물론 연주하기 전에 앙상블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리허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솔로를 어떤 주자는 한 번 하기로 하고 또 어떤 주자는 두 번 하기로 했을 때 그게 꼭 그대로 지켜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연주자의 기분에 따라서 그게 늘 유연성 있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베이스 치는 분이 오늘 오늘 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나 오늘 조금만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연주를 하면서 느낌이 오죠. 그런 신기하다. 것들이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근데 부분이에요. 이 분들이 워낙 또 말씀도 이렇게 잘 하시고 지식도 해박하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해서 아까 네. 처음에 소개를 네. 너무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팀 이름이 코리안 포에틱 재즈 맞죠? 네, 맞아요. 포에틱이요? 네, 예, 예. 포에틱. 그래서 이 팀이 시적인 재즈. 그쵸. 이 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뭔지 요거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마치 그 한국인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팀명이라 사실 저도 조금 부담이 되는 팀명이기도 합니다. 네. 코리안 포에틱 재즈. 이 팀명은 저희가 2015년 한불 수교 130주년 재즈 부분 아티스트로 선정된 이후에 저희를 조금 후원해 주시는 K-스테이지 대표님이 직접 이름 붙여준 이름입니다. 네. 네, 시적인 재즈. 네,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국 고유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고대 가요부터 해서 조선의 한시 이런 시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연을 또 네. 가봤거든요. 어, 공연을 본 그래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즈, 기존의 재즈 음악하고 좀 약간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과 네. 재즈와 네. 문학과 시의 만남 네. 이런 주제로 또 공연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많은 아티스트들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호출이 되고 호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는 일단 이런 작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하고 있습니다. 누님이나 저나 다 음악교육과 출신이라서 저희가 이제 전통음악을 반드시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음악과 이 재즈의 음악을 관련시켜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어떤 끌림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히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오히려 저희의 독창성을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민족적인 긍지 네. 이 같은 것이 오히려 이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더 그게 확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팀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팬들 또 물론 네. 많지만 팬들보다 네. 유럽의 팬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아니, 그거는 과찬이시고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그 재즈를 좋아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즈 음반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낯선 음악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에 낯설면 너무 어렵다. 그 어렵다 이코르 싫다로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있으세요. 열정이 있으시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반응이 좀 있었었죠. 호응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 와서 공연했을 때는 처음에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냐면은 어느 부분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재즈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문학, 시 이런 부분하고 접목해서 네. 공연 준비를 처음에 딱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 고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파리 근방에 가면은 그 성이 아직도 있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4, 5월이나 9월에 봄, 가을에 축제가 열리는데요. 어떤 축제냐면은 중세 옷을 입고 모든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시가행진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의상만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불렀던 노래들. 그러니까 프랑스의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에서도 이 고전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그 계승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의 고전뿐만 아니라 세계 고전이 지금도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을 가지고 토대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햄릿은 여전히 상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재즈가 이 끊임없이 변형하고 발전하는 이 두 장르의 속성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 국악가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재즈가 일단 우리 음악 문화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즈라는 게 재즈라는 장르는 그렇죠.
장르는 네. 우리나라의 장르는 아니지만 예, 재즈가 예, 예. 가지고 있는 속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아,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속성은? 싶네요. 네. 그러면은 재즈를 우리만의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게 그 재즈 기본적으로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곡이라고 하면 될까요? 재즈 스탠다드 곡을 우리식으로 부른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한국의 노래를 재즈식으로 부른 겁니까? 여러 가지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네. 컨텐츠가 이제 한국적인 소재인 것이고 네. 그 안에 담는 그릇은 우리 재즈란 형식이죠. 네네네. 네, 재즈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형식이고 네. 이제 우리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스타일이죠. 하지만 그 그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것이라고 그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융합한다는 것은 이거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융합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것은 반드시 우리 어떤 형식 안에서 녹여져야만 우리 것이라는 것은 아주 진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재즈란 속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탠다드나 이런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방가르드에서 아주 진일보한 가장 진일보한 형식 속에서는 오히려 국악적인 요소와 더더욱 유사성을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악기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연주하는 즉흥 음악이다 했을 때는 국악의 우리의 시나위나 이런 다른 기타 민속악 장르를 보면은 즉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즉흥적인 요소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거 한번 어떤 게 있냐면 재즈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예. 재즈 보컬님 모시고 이랬는데 네. 아니 우리 방송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스튜디오 사정상 즉흥적으로 그냥 맨목 생 라이브로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약간 짓궂긴 한데 네네네. 그 재즈가 짓궂죠. 네네네 짓궂죠. 일상에서 즉흥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모든 게 재즈가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자 이거는 권슈도 아니야. 네네. 일상 속에서 어머나 이거 또 재즈 그럼요. 즉흥으로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부탁을 한번 예, 드려볼까요? 어떻게 어머나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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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요. 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상의 대화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거대한 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 셰익스피어의 문장의 운율을 보면은 네. 거의 그 일반 사람들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억양을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를 사실 매일 낭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그 일상생활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기지개 펴면서도 재즈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배고파 이렇게 하면서 밥을 달라고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재즈틱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전화를 하시잖아요. 네네. 전철이나 이런 데서 그럼 저는 약간 그걸 어떻게 들리냐면 어. 리듬적으로 들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래. 그치. 그러니까 그래하고 그치로 그냥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하시는지 네. 저런 분이 재즈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즈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리고 아까 이제 허성우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음악이 한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흥의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그렇죠. 뭐, 네. 예. 우리나라 민족성을 제대로 네. 보여주고 싶은 계시는 또 우리 네. 박건 MC님도 계십니다. 한도 많고 흥도 많은 민족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한이 많어? 쌓인 게 많고. 그 저 쿠바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쿠바의 어떤 탱고 같은 음악도 한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공통점이 이제 역사적으로 네. 뭐 좀 독재를 좀 받았다거나 뭐 좀 외세 침입이 많았다거나 뭐 또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공연을 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제 코리안 포에틱 재즈 이 팀에서 해외 공연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또 하다 보면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프랑스도 가시고 그랬는데. 네네네. 예.
그런 에피소드를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우리 허 선생님 어디가 또 좋겠습니다. 기억에 납니까? 저희가 이제 그 파리 지성인의 거리라고 하는 네. 그 오데옹 그 까르띠에 라땅이라는 그래서 그 지성인의 거리에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창작 음악을 계속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매달. 그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리안 포에틱 재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와 같은 구성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불 한국문화원에서 저희 활동을 조금 이제 예의주시하셨던지 그래서 이제 주불문화원 후원으로 행사를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YTN 월드에서 네. 저희를 또 이렇게 조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두세 차례 그 방송이 월드 됐었어요. 뉴스로 이렇게 방송도 아, 되고. 월드 뉴스에 네, 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명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마지막 행사 역시 거기 저희가 이제 같이 머물러 있던 그 마지막 행사 역시 이제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저희가 한국 아티스트로 이제 대표로 선정이 돼가지고 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제 재즈 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그 어디서 열렸나요? 그 재즈 축제는 열린 저희는 도시가 나라가 그때 파리에서 네. 그때 이제 파리 주재하고 있는 세계 각국 문화원이 연합해서 열린 큰 축제였기 때문에 13개국이 예, 참가한. 예.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하나의 이제 팀이 대표로 선정돼서 이제 각 문화원으로 이제 배분이 되어서 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헝가리 문화원에서 공연을 하게 됐죠. 그 프랑스도 가셨고 또 어디도 가셨어요? 독일. 독일도 가셨고. 네, 네. 몇 나라 정도 공연을 해보셨어요? 많지는 않죠. 독일하고 프랑스. 프랑스 정도? 네. 그 국민들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마다 조금 재즈를 이렇게 응원하거나 재즈를 대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나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관객의 호응도가 약간 문화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어디 분들이 좀 좋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프랑스가 편했고요. 네. 독일도 굉장히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처음에 저희가 그 공연을 선보였을 때도 네. 반응이 좋았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스탠드업 하시나요? 아니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네. 기억나시는 그 뭐 팬이라고 하죠? 뭐 있으신가요? 해외 공연하시면서? 저희 음악 성격이 이렇게 조금 진지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프랑스 문화 영향. 그 프랑스 이제 그 관객분들이 워낙 진지한 컨텐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물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너무 사실, 진지하신데 지금. 예, 저도 흥이 많은 사람인데 네, 지금 한으로 갔어요. 아니 흥으로 오세요. 왜 이렇게 자꾸 한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네, 네. 제가 풀리면은 네. 너무 또 급진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절제 안 해도 돼요. 네, 예. 보기가 아주 민망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여기까지가. 그래서 절제- 프랑스 분들의 어떤 진지한 그런 모습 때문에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맞춘 음악을 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호응도 어. 매우 진지한 호응을 해주셨던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음악이 조금 딱딱하고 조금 절제를 우선시하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때도 많습니다. 예. 너무 품격을 강조하다 보면은 네. 인기가 없죠. 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재즈 하면 신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장르도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장르는 네. 조금 진지하면서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연을 봤잖아요. 허 작가님. 그래요. 산 증인이시니까. 그렇죠. 어땠어요? 아니 관객은 되게 진지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갔을 때 되게 진지해요. 그냥 네. 공연하는 팀도 컨텐츠 되게 진지한데 허정 작가님은 피아니스트님께서는 네. 본인 혼자 흥이 피아노 칠 때. 그냥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흥이 나와가지고 막 광란의 무대를 만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에서 약간 억눌렸던 흥이 한국에 와서 이제 발화가 된 것 같아요. 아, 한국하고 프랑스 공연이 다른가 봐요. 그 진지한데도 프랑스는 막 진지하게 그 혁명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신나게 흥을 좀 위주로 제가 해가지고. 무대에서 이제 신명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굉장히 절제를 네. 생활하는 편입니다. 괜찮다니까요. 절대 알겠습니다. 부르세요. 예. 그 피아노 치는 분들은 우리가 등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등 모양만 봐도 이분이 지금 신났는지 맞아. 안 신났는지 등으로 얘기하거든요. 맞아, 그분이세요. 등 근육 발달돼 있죠? 네, 아주 무척 발달됐다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들은 등 근육이 보통 근육이 아니에요. 아시는 게 뛰어나신데요. 전 알죠. 성난 근육입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등을 보면.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흥을 나게 이끌어줍니다. 예. 제가 잘 알죠. 아, 너무 재즈 공연 많이 봤어요, 제가. 예, 전문가십니다. 이 피아니스트께서 이 공연 전체를 처음에는 한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흥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시더라고요. 흥과 한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 중에 네. 하나가 재즈가 왜 일상에서 항상 재즈 하시는 분들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삶이 일상이 재즈 요소가 다 있다 곳곳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두 분의 일상의 삶에 이 재즈 요소가 가득가득 있으신가요?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리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소음이 소음으로 잘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소리라는 사운드라는 프리즘으로 느끼게 되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재즈 뮤지션 중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노이즈를 가지고 그 재즈 한 장르를 만들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를 들면 진지한 음악이지만 그거를 어떤 관객은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음악을 들려줄 뿐이고 그걸 느끼는 것은 관객의 몫이거든요. 관객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구나. 그럼요. 누가 보든 간에요.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허성우 이 피아니스트께서는 네. 또 네. 평상시에 또 직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르셨죠? 예, 피아니스트, 예. 작곡가 네. 말고 또 다른 직업이 또 하나 직업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네. 아니 뭐 요즘 뭐 투잡 쪽 뭐 그래 본캐, 부캐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또 뭐 또 여러 가지로 먹고 사시네요? 뭐가 있어요? 네, 저는 경남 진주 네. 진주 치수 우체국의 국장으로 있습니다. 우체국 국장님이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매치가 안 되는데요? 우체국의 국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주 어떻게- 우체국에 가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공무원법에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 네. 별정국장 별정국장이요. 역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우체국 일을 하게 되셨어요? 재즈를 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우체국을 단순한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체국은 네. 공공 문화해 서비스에 전달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예. 일종의 문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체국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우체국 때는 가면 거기 소포 보내고 테이핑하기 바쁜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이 문화를 전달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요? 문화가 호흡이 되고 문화가 숨쉬어지고 네. 문화가 전달되는 곳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분들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문화가 뭐 전달되고 맞는 있는 말이 것입니다. 주시죠. 그 전에 예. 전화가 없었을 때는 예. 언제나 편지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낭만적인 곳이었어요. 어. 거기서 이별을 통보하고 거기서 또 그 떨어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수신을 아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네. 저기 뭐 공연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공연 보러 오라고 초대장을 또 바로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우체국 갤러리, 이제 우체국 공연장, 우체국 갤러리. 네, 이런 이제 문화의 한 공간으로 이제 네. 그런 공공 서비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 중입니다. 야, 이거 완전 야, 색다른 좀 신기하다. 시각이네요. 우체국을 그렇게 만드신대요. 저는 우체국에서 청구서 돈 내라고 빌 이런 거 연락 받고 많이 받고 이랬는데. 저는 큰 건 50원, 좀 많이 넣으려면 100원, 200원 봉투값 내가지고
얼마 전에도 여기 청테이프로 노란색 테이프로 감아갖고 약간 소통을 했어요. 시각이 또 약간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체국에서 그런 뭐 문화예술 소통할 수 있다면 참 되게 특이하고 유니크할 것 같아요. 네, 공공기관이 반드시 그러니까 딱딱한 곳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아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앞으로는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부각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더라도 진지한 이 포스는 네. 항상 또 유지하고 계시고. 네, 그래요. 왜 이렇게 평소에 진지하세요, 이렇게? 진지함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말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좀 마음 먹고 해주세요. 예. 자, 또 질문하시죠. 그리고 저는 또 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재즈 이러면 약간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은 약간 뭐 가요 이런 건 되게 쉽게 느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재즈는 좀 어렵게 멀게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재즈는 함부로 말을 잘 못 꺼내요. 이거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틀린 거 얘기하면 어떡할까? 나 이렇게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맞아, 좀 우리가 맞아. 일반 사람들이 좀 쉽게 좀 이게 재즈를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일단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거예요. 마음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선입견이거든요. 재즈는 어렵다. 나는 잘 모른다. 나 어렵다라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미국인가 어떤 나라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예. 근데 프리 재즈를 틀어줬는데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어떤 선입견 없이 듣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프리 재즈를 이해해서 과연 즐겼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음악을 그냥 그 자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에 가시면 선정된 재즈가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재즈곡을 서너 번은 들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감상의 차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감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백화점, 거리 곳곳에서 뭐 상품을 파는 곳이나 요새는 북카페에서도 도처 어디에 가나 지금 재즈가 흐르고 있어요. 뉴에이지 이거 모르시나요? 뉴에이지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이랑 재즈는 제가 혼동됐을 경우가 많았거든요. 뉴에이지를 듣는데 이거 재즈 아니야? 이렇게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뉴 에이지도 네. 재즈 광범위한 장르 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거봐. 자신의 음악을 재즈 음악이라고 소개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그 재즈 영역 안에서는 재즈 음악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해요 재즈가. 또 재즈를 또 주로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세대층이 있다면 어느 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공연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 2009년도에 귀국해서 공연을 했을 때 정말 너무 고요했거든요. 관객의 반응이. 근데 똑같은 곡을 연주를 했는데 요즘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관객층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요? 그 전보다는 훨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요. 20, 30대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 친구들의 그 장점은 뭐냐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곡이 너무 좋다. 또 너무 새롭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처음은 아니시고 요즘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홍대, 네. 홍대 여기에 젊은 문화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홍대 이제 이런 뭐 작은 이런 소극장, 클럽 이런 데서도 젊은 친구들하고 공연하는 무대를 또 자주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네. 저는 조금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 오히려 시니어 계층들 분들이 이제 재즈를 많이 소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시니어 계층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카페에 이제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재즈 음악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즈 음악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음악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을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젊은 그죠? 분들, 시니어분들 다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시니어 계층들에서 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재즈 음악을 조금 이해해 보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그것도 궁금하네요. 재즈 이러면 다른 음악 장르하고 다르게 재즈만이 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서적인 맛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늘 변하죠. 이게 변화를 저는 첫 번째로 편안함? 아니 변화? 예, 체인지죠. 그건 즉흥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즉흥성이라는 것은 네. 언제나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니까요. 예. 예. 그렇지만 그 말씀드렸듯이 이 틀은 동일합니다. 예를 틀은, 들면 예. 이제 테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테마는 동일한 테마입니다. 근데 그 풀어내는 방식에서 늘 새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곡을 다시 완벽하게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곡을 들어도 또 왜냐면 다르고 또 결국 다르고. 그건- 똑같을 예. 수가 없거든요. 테마는 비슷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은 전체의 길이에서 볼 때 즉흥 구간에서 즉흥을 이전의 똑같은 즉흥을 다시 들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즈를 다른 악기로 할 수 없잖아요. 꽹과리하고 장구로 재즈 할 수 없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많은 시도가 그거 있어요. 꽹과리하고 장구로 재즈를 해요? 요즘 리듬으로서. 네, 요즘 융합 와.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이미 아 이미 했구나. 예, 몰랐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까 이제 와. 저희한테 그 문학, 시 네네. 이런 부분들하고 재즈하고 접목시켜서 공연도 네.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문학, 어떤 시 아, 작품인지 또 소개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참 보면 좋은데. 네. 최초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무도화가 예. 네, 그러니까 공무도화가를 비롯해서 공무도화가. 네, 고려가요. 그 옛날 우리 고려가요. 가수 이상은 씨가 그걸 불렀어요. 네, 이상은 씨가 알고 가수 있어요. 아시죠? 네. 담다디 부른 그 양반. 네. 그분이 그걸 불렀어요. 공무도화가를 가요로 풀어냈어요. 예, 어쨌든요. 아마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와, 청산리 벽의 수야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야음, 그리고 또 조선시대 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용비어천가를 가지고 또 용비어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듣고 싶다. 시는 좀 고전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부분은 또 어떤 시를 가지고 한산도 야음도 하고 한시죠. 그리고 한시. 유명한 시 이상의 시 아, 작품으로도 현대시로, 하셨다고 현대시로 와서는 들었는데 이제 이상을 가지고 저희가 3집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3집에서는 이제 낭독이라는 또 새로운 파트를 넣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재즈 음악에 맞춰서 시 낭독을요? 네. 와, 생각만 해도 낭만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낭독도 일종의 노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중첩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고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F 독서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줄 읽고 페이지를 넘긴대요. 그 정도로 요즘 책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고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네. 연주를 했을 때 용비어천가를 그 입시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연주로 들어서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람 있죠. 네, 보람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용비어천가와 재즈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뭐, 조금 그렇죠, 저도. 쉽진 않죠. 공무도화가와 재즈? 글쎄요. 그게 이미 박제화된 듯한 네. 그런 컨텐츠를 네. 마치 현재적으로 되살린다. 재즈로 심폐소생술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지함을 그렇죠. 진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지함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재즈가 이제 즉흥적인 음악이라는 걸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해 네네네. 주셨고, 그렇다면 허성우의 재즈도 작곡할 때 좀 즉흥적으로 만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진지하게 만드시겠죠. 네, 아니면 의외로 작곡은 또 아주 즉흥적으로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정확하신 예. 진단이신데요. 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오!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위 눌렸을 때도. 음악으로 가위 눌려 본 적은 없지만 예. 음악으로는 가위 눌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어쨌든 자다 깨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영감을 뛰어가서.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저 영감이 주어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죠. 예. 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물론 충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뭐 예술가의 충동은 그것은 이제 흠이 아니라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처음에
저는 또 약간 초반에 해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다른 음악 장르가 많잖아요. 많은데 처음에 딱 재즈를 선택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던가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 교육 전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저도 이제 작곡 그 세부 전공은 작곡이었는데 클래식 음악에서의 이제 작곡은 작곡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는 설계도를 만드는 것 같은 네, 작업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미 끝난 작업을 계속 재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재즈는 제가 이미 작곡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죠. 언제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해석되고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주자가 누가 연주하느냐, 그리고 따라서 어떤 보컬이 부르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 뒤에 이어지는 즉흥 구간에서 계속 느낌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그것이 곡으로 계속 변신하는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제 곡이 고정되어 있는 곡이 아닌 것이죠. 항상 변화하는 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엄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까 재즈를, 예. 어떻게 재즈를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예. 저는 원래 대학 때서부터 재즈를 좋아했어요. 예.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근데 그때는 재즈 음반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밥을 굶고 걸어서 CD 음반을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한두 장 차곡차곡 모으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레퍼토리를 거의 외웠어요. 하지만 재즈 보컬은 정말 천재만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재즈 네. 노래를. 네. 근데 그거를 듣고 이제 재즈 클럽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같이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번민이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연주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사실 코리안 포에틱 재즈 이 팀이 두 분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소개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오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1집, 2집, 3집의 멤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공동 리더지 않습니까? 이제 허성우 씨와 제가 공동 리더로서 그 1집은 프랑스 멤버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멤버들과 같이 녹음을 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파리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주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2집은 또 그 한국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그 녹음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집 오감도 가지고 저희가 이제 7명의 멤버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그 분들하고도 공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죠. 네. 그래서 뭐 그 피아노에 이제 허성호 씨, 보컬에 저, 그리고 또 베이스에 최민호 씨, 그다음에 베이스의 최민호, 베이스의 최민호 씨, 네네. 드럼의 김윤태 씨, 네. 드럼의 김윤태 씨, 네, 플룻의 윤혜진 씨, 플룻의 윤혜진 씨, 네. 클라리넷의 차민규 씨, 차민규 씨. 네, 이렇게 또 다 해주셔야지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그쵸. 잘하셨습니다. 박혜리 씨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이런 질문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지금 여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네. 네. 지금 이 순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즈는 대화이다. 재즈는 대화이다. 대화이다. 네. 예. 우리 이렇게 진짜 재즈 얘기가 끝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 코리안 포에틱 재즈와 함께 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재즈와 또 문학의 융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